이런 우리 유전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후천적인 이 스트레스, 생활 습관, 음식, 흡연, 공해, 음주, 마약, 물리적 환경, 성격, 생활 스타일, 사회 대인관계 뭐 이러한 것이 훨씬 더 우리 병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팩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의학에서 심신의학과 그 다음에 대체의학 여기서 함께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이쪽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심신의학이고 영성의학이다. 요즘은 그 동종요법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종요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기계 같지 않아요. 이것은 유기체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 감기가 들리면은 왜 열이 나요?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약한 게 뭔가 하면 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요. 열을 올려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도록 처음에 마크로포지라든지 그다음에 호중구, 호상구 이런 것들이 나가서 싸우면서 열을 올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면역체계 NK라든지 T세포, B세포 이런 것이 이제 뛰어나가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전투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몸이 열이 난다는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현대의학은 열 나면 어떻게 돼요?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왜 설사가 나요?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은 오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설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우리의 그 전체 구조를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아주 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다시 말하면 심톰 이것만 우리 현대의학은 없애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보세요. 이게 보면 우리 현대의학은 정상 심톰들을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트리팅 전부 다 치료하는 것 이게 현대의학의 맹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가령 여러분 자동차에 뭐가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앞에 계기판 쪽에서 빨간불이 깜빡 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계기판에 그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망치를 가지고 그거를 때려 부시면은 멍청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깜빡 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빨리. 정상은 이거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안쪽에 오일이 다 됐나? 아니면 뭐가 제네르다고 고장이 났냐? 그래서 빨리 찾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없어져요? 깜빡 하는 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해왔던 것은 뭔가 하면은 깜빡 계기판 이것만 없애면 되는 줄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의 맹점을 지금 이렇게 우리 의사들이 지금 100년 이상의 이런 의사들이 서양의학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심신의학에는 이러한 것이 정신신경 내분 면역학이라는 이러한 것을 기초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스트레스가요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또 받았을 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증상도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우리 뇌에서는 큰일 났다 하는 순간 우리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쪽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그때 시상하부 쪽에서는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 호르몬을 뿌리면서 가령 그 우리 이상세포를 만드는 것은 그
뇌하수체 쪽에서요. 뇌하수체 쪽에서 만들고 시상하부 쪽에서는 우리의 국군이 굉장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자, 국군은 힘을 잃고 대신에 이상세포, 다시 말하면 적군이 자꾸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하고 지금 바로 우리 지금 다음 진도를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암이라든가 오늘 여러분 특히 실습을 먹는 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이 뭔가 하면 카테코라민, 그 다음에 코티졸 이러한 것이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인들은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병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오고요. 심장 뛸 일, 놀랄 일, 이런 스트레스가 자주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만성질환, 항진해서 만성질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림을 다 보여드렸죠.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심장이 뚝 뛰다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호메오스테이시스를 해가지고 회복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말이죠. 가령 직장에서 김 부장한테 요걸 넘어갔어요. 그럼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오늘 화가 나가지고 또 교통경찰한테 또 딱지를 먹었어요. 또 마누라한테 또 야단을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했을 때 현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떨어지지도 못하고 또다시 경찰한테 걸리고 또 마누라 때문에 애 때문에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진된다는 얘기죠. 한 번 하면 괜찮은데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항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몸에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보세요. 빨간색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정상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이 밑에까지, 결국은 이렇게 2단계까지는 그래도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은 뭔가 하면 디지즈, 질병이 오는 그런 단계가, 결국은 이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는 상태예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쫙 당겨 놓았을 때 놓으면 탁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계속 늘어놓고 오랫동안 이것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놓아도 술하고 이렇게 그냥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몸 자체가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성격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타입 A 성격이 있고 B, C, D가 있는데 타입 A 성격은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성격, 속에 분노,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것을 밖으로 막 터뜨리는 스타일이고, C는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스타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순환기 쪽 관상동맥질환이 약 6배 더 잘 온다. 그러나 이 안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은 이게 바로 암 성격이라 해가지고 암이 5배는 더 잘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요? 밖으로 터뜨려야 돼요?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터뜨리면 이게 타입 A 걸려요. 심장병 걸려요. 이게 잘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때 기억나십니까? 봉지에 이게 쓰레기를 담아놓고 꼭 묶어놨을 때 요즘같이 더운 날 내려놓으면 어찌 됩니까? 안에 물불 끓잖아요. 이 빵빵하게 되는 것을 바로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밖으로 막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심장병이 잘 온다고 말했죠. 그러나 안으로 하고 참아버리는 사람은 뭐가 잘 온다고요? 암이 잘 온다고 그랬어요. 참아도 안 되고 터뜨려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조절 어떻게 해요?
봉지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푸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는 긴장이완법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렸죠. 자, 오늘 또 제가 한 팁으로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화가 난 상태에서 먹으면요 어찌 되는 줄 아세요? 화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독이 돼요. 산삼을 먹어보세요. 그것도 독이 돼요. 우리 힐링바이오 여기서 기가 막힌 음식 우리가 개발하셨는데 여기서 이것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좋은 음식을 이거를 가장 웰빙한 상태에서 먹어보세요.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한 1cm 정도 생기기 위해서는 얼마 걸린다고요? 적어도 한 10년 걸려요. 세포가 1개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푸진 않은데 이게요 갑자기 팍 이렇게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요 안 그렇던데 콩알맛 하던 것이 그 다음에 보니까 죽맛하고 그만큼 퍼지던데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죠. 이까지 콩알만큼 자랄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요맛한 것이 또 배가 늘을 때는 2배가 될 때 또 2개에서 죽맛할 때 이거는 참 이렇게가 퍼지겠죠. 그래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확 퍼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제법 우리 1cm 상태였을 때는 빨리 수술하자. 아니면 그 다음에 4배 확 커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암이 확 빨리 퍼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10년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웬가라면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건 여러분 이 병원 보이시겠나 모르겠는데 이양 암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 상당히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릅니다. 암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암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고지가 하나 있어요. 고지에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 고지 위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국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고지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군이 말이죠. 아군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헉헉대가지고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국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할 게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다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총사령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육해공군을 다 갖고 있는 총사령관이다. 전쟁을 치르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공군이 어떻게 해요? 미사일을 때리죠? 그렇죠? 미사일을 때립니다. 이게 뭘까요? 항암 치료, 방사선 뭐 이런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포도 뻥 때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표적 치료랑 들어봤죠? 표적 치료. 예. 표적 치료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실제로 딱 말 그대로 암만 딱 찾아가 팍 죽이는 게 이게 표적이라고 이름은 표적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표적 치료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뭔가면은 적군이 이게 지금 있을 때 미사일을 때리고 대포를 쏘고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적이 많이 죽게 하고 아군을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그거를 표적 치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 의학이 100% 그렇게 표적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항암 치료라는 것은 처음에 출발할 그 치료 약이 말이죠. 최루탄에서 뽑아냈어요. 최루탄. 여러분, 최루탄이 얼마나 독가스가 심해요. 그렇죠? 근데 이 항암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독한데요. 이 항암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눈이 달려가지고 정상세포, 너는 암세포, 정상세포 너 비껴. 암세포 딱 때리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돼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암세포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빨리 팍팍팍팍 자라요. 그래서 그 빨리 자라는 세포에게 항암제가 죽입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몸 세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는 빨리 자라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 가운데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자, 빨리 자라는 세포 어디 있나요? 우리 몸 가운데 정상적인 세포인데도 빨리 자라는 세포가 있어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그래서 항암제를 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암세포도 죽지만은 머리카락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돼 있는가 하면 입구강세포 있죠. 여러분, 입에서부터 소화기 계통, 항문까지 이 모든 소화기 계통이 이쪽에는요, 전부 다 빨리 자라요. 여러분, 입안에 상처가 나면은 며칠 만에 이게 다 낫죠? 금방 싹 나버려요. 왜? 빨리 자라는 세포라서 그래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요, 입안이 전부 다 허물어버려요. 다 허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톱 같은 게 있죠? 손톱이 어떻게 돼요?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는 이쪽이 빨리 자라는데 이 밑에가 전부 다 허물고 발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항암제를 치면은 한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적을 때리다가 누가 죽어요? 같이 아군도 같이 죽더라 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적군들도 천차만별이에요. 암이라도 말이죠. 어떤 거는 순두기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독종이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 악질이 있어요. 어떤 거는 순악질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순두기 같은 이런 거는요, 항암치를 하면요, 한두 번 딱 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순악질 같은 거는요, 죽지를 않아요. 오히려 벙커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숨어 있다가 나 없다 그러고 표시를 안 내요. 그러다 나중에요, 그 항암제 끝나고 나면 조금씩 나면은 다 드러나는데, 얘네들은요 더 지독한 암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요, 우리 전쟁을 치를 때 이 대포, 그 다음에 미사일 이걸 때리죠. 그렇지만 빨리 계속 해버리면 초토화돼가지고 다 죽어요. 여러분, 사실 전쟁의 마지막은 누가 이겨야 돼요? 육군이 이겨야 됩니다. 육군.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수술, 방사선, 항암 같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마지막에 이 고지를 정복하는 것은 우리 육군이 올라가서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이 우리가 이 몸 자체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죠. 자, 우리 몸이 차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빨리 어느 정도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얘네들을 올려줘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올리는 국군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면역이죠. 그런데 면역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먹는 거, 영양, 뉴트리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체온을 높이고, 네, 또 면역하고는 체온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요, 우리 몸이 36.5도인데 실제적으로 한 1도, 2도까지 더 떨어져 있어요. 몸이 냉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냉증이 암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몸이 차요. 손발이 차요. 이 한 1도 정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속에서요. 면역력이 한 30%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국군이 거의 막 힘을 잃는다는 얘기겠죠. 체온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도 아주 중요하죠. 왜? 잠잘 때 우리 모든 면역은 90%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면역을 자꾸 소비하는 시간이고 실제로 우리가 언제 전부 다 생기느냐? 잠잘 때 우리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또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 엑사이즈.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의 면역을 올리는 이런 팩트를 우리가 가지고 같이 이걸 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아는 그런 오다라는 그런 박사가 있어요. 오다. 제가 지난번 얘기 한번 했지 않나요? 안 했나요? 근데 이 오다 박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 몸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암을 때려잡는 가장 정말 진짜 잘 때려잡는 그런 면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NK세포라는 거예요. Natural Killer Cell이라는 이런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암이 딱 있으면요. 처음에 마크로포지 같은 이런 거 좀 찾아가지고 야, 신문 좀 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치를 해가지고 신문부터 봐요. 그런 다음에 정상세포는 보내고 그래서 암세포 같으면은 같이 싸우다가 그렇게 싸우면서 같이 장렬하게 죽어요. 그래가지고 고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비상기업령을 빨리 하고요. 어디다가 한중하면 T세포라는 데다가 보내줘요. 그럼 T세포가 전국적으로 비상기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잠자고 있던 이 T, B, NK 이런 세포들이 그 다음에 그 세포 주위를 쭉 모여가지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때 NK세포가 뭐냐 하면요. 암 때려잡는 데는 최고예요. 암세포를 딱 보고요. 거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요. 이 Y자 같은 요런 걸 평 쏘가지고 거기다가 딱 접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드릴같이 드르르 뚫고요. 암세포 안에다가 화학약품을 팍팍팍 집어넣고 마지막에 팍 하고 터뜨려버려요. 팍팍 터뜨려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암을 때려잡는 세포가 NK세포라는 건데 근데 이 NK세포가 우리 몸에 한 얼마 정도 있느냐 하면요. 약 한 2억 개, 3억 개 정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의학에서 의학 책에 보면요. NK라는 게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현미가 이래 보니까 조그만데 동글동글한 게 있어. 그래서 이것을 스몰 라운드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능을 잘 몰랐어요. 한 30년까지만 그랬습니다. 그냥 스몰 라운드 있었는데 얘를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떠보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현대의학이요. NK가 바로 암을 때리는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NK가 오다 박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이것을 뽑아내요. 그리고 혈액 가운데 NK세포를 시험관에다가 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애기 양수 같은 이런 데다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키우는데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키우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몇백만 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키우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약 한 30억 개, 20억 개, 30억 개. 우리 몸에 있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키워요. 그 많이 키워가지고 다시 이것을 내 몸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될까요? 우리 몸에 NK가 엄청 배양됐겠죠. 그러면 암세포를 얘네들이 가지고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게 뭔가 하면은 NK 면역요법이라 가지고 우리 지금 서울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개발했던 사람이 바로 오다라는 박사예요. 오다 박사.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본래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데 조선 쪽으로 중국에서 있다가 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중앙대에게도 다시 의사면허를 받고 다시 일본으로 가지고 이름을
오다라는 이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사람은요 의사 면허가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세 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배양하고 키우는 것을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키웠지만은 시험관에 넣고 암세포를 넣고 가만히 보면요 NK세포가 바로 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고 가만히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래 이 면역세포들은요 처음에 자기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야 그때부터 여러분 예방주사만 면역주사 맞죠? 처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생명력이 얼만가 하면은 얘가 보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활동하고 일주일 활동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다 박사가 지금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이 방법을 이 면역요법을 가지고 해 나가는데 이거를 보통 몇 번 정도 하는가 하면 한 6번, 7번 정도 합니다. 일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요. 적어도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들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다 박사가 무슨 얘기 했냐면은 제보고 하는 얘기가 이 시험관에다가 이거를 넣어놓고 심신이하게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의 NK를 집어넣었지만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키우는 것은 잘하는데 키워도 전부 다 빌빌한 것만 키웠다는 거야. 빨리 이거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심신이하게 갖고 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가보면은 젊은이들 막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차려 그러면요 전부 다 껌을 찌찌 씻고 난 다음에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은요 한 달 훈련 딱 시켜놓고 보세요. 어찌 돼요? 애들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눈이 딱 살아있고요. 일당백의 역할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오다 박사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숫자를 키우지만은 문제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은 심신이야 김 박사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오다 박사하고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요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진짜 우리 몸에 NK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2억 개만 아니고 2조 개라도 넣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그 숫자보다도 어떤 거를 그게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암 환자들에게 정말 이 NK도 정말 중요하지만 안암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암 환자들은 한 배 이상 이 숫자도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려준다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만 늘렸으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훈련을 해주셔야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략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능하면은 이것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돼요. 수술 방사선 같은 거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제 같은 입장이라 그러면 전투를 할 때 어느 정도 맞다 하고 빨리 이것을 끊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놈을 빨리 올려가지고 영향을 미기고 뒤에서 이 보충해가지고 총알도 갖다 주고 계속 보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얘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이 내 몸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정상적인 내 몸이 맨날 항암치료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양이나 운동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나 보다도 그 사람의 사기를 진작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몸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통합의학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수님 보기로 말입니다. 네. 네. 해 공부를 사용하지 않고 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치료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그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 이것을 안 하고 그다음 우리 바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런 것을 세 가지 이런 방법을 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우리 몸은 한 개의 몸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현대 의학이 너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쪼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사람은요, 수술 안 해도 될 거를 내가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수술을 시켜버려요. 항암 치료 그냥 한 2번 정도만 하고도 끝내야 될 거를 이 약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30번, 50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통합적으로 우리 몸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라는 자체가 가령 우리가 항암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면요, 이 항암제 개발에 그 사람 몸무게가 얼마며 그 사람 나이가 얼마며 이런 걸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요 사람에게는 30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의 고 30번 이상이 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이제는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약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그 약에다 맞추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병원의 의료라는 것은 환자에게 맞게 의료를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의료라는 그런 틀에 우리 환자를 맞추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양복은 기성복이에요. 이 기성복이 100짜리를 지금 입고 왔어요. 그런데 제 실제 몸은요 105하고 100하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 보면요, 어떤 때는 이 몸에 내가 약간 이게 자세하고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다 하나의 큐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환자의 맞춤식으로 의료가 한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일부 뭐 멕시코 같은 데 이런 쪽에서 그 의료를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방법을 해서 굉장한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우리 현대의학의 정상만 치료하는 이것은 안 해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우리 몸에 면역을 올리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군을 키우고 힘을 올리는 거 이건 할 수 있는가?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제가 보아서는 이걸 너무 거기에만 또 치중하는 것도 상당히 좀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이거를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너무 무시하다가 보면은 또 위험성이. 그래서 이게 상당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환자의 그 검사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이쪽으로 영양이나 그다음 운동, 마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가장 간단하게 그냥 위험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환기 쪽 있잖아요. 가령 뭐 직장암이다. 그러면서 이 변을 보는데 막혀 있어요. 이런 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줘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일단은 막혀 있는 부분들은 뚫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으면은 저는 수술 같은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하지만은 너무 크게 끌려가지 마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공포도를
두 개씩 한 사람당 두 개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종이 위에다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드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 비만 클리닉에 그 아주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가령 한 체중이 한 100kg 나가요. 근데 이런 체중 나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사람들이요 우리 심리 성격상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어요 안 그러면 아예 안 먹어요. 자, 두 종류 나오지는데 많이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막 먹어야 된다. 나는 안 먹는다. 예, 반반쯤 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음식 앞에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은 이게 폭식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아예 안 먹는 거식을 하는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나아질 때 성격적으로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가 하면요. 굉장히 어떤 저항적이에요. 어떤 그 힘 앞에 나 안 먹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폭식을 하는 사람들은 막 먹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먹고 습관적으로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먹고 난 다음에 자꾸 손이 막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먹어. 근데 먹어도 속은 허전해요.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몸은 사는 찌는데 대체적으로 막 먹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들이에요. 거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래 보면요,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는데 첫 번째 인뇨제를 먹여가지고 인뇨제 그래 하면요 한 15kg 많이 빼는 사람들은 거의 한 15kg 정도, 10kg, 15kg 정도 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중이 쭉 빠지죠. 그러면 좀 더 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방 흡입술을 시켜요. 그래서 쭉 몸을 막 지방이 빼고 그다음 다리를 빼요. 자 이렇게 빼고 나서 그러면 거의 한 80kg 정도 만들어준다고요. 한 75, 85kg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보내놓으면 석 달 후에 어찌 될까요? 다시 또 방제가 와요. 그래서 이 지방 비만 클리닉 쪽에서는 죽으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격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못하면은 또다시 반복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 클리닉 쪽에 환자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과에 보내줘요. 그럼 우리 여기 와서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첫 번째 하는 제가 이 작업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한참 하다가요 막 울어요. 여러분 아마 재미난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굉장히 놀라운 걸 이렇게 경험할 겁니다. 지금부터 한 7분, 한 10분 정도 할 겁니다. 해보는데요. 제가 지시문을 따라가지고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새로운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편하게 앉아보세요.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자, 금포도 하나를 골라서 손바닥에 올려놓으세요. 자, 금포도를 한번 바라보세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것이며 먹어보면 어떨까? 마음속에 호기심이 일어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문이 일어나려고 해도 그냥 의문을 내려놓고 금포도에만 초점을 두고 관찰하세요. 처음 보았던 것처럼 내가 처음 맛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금포도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금포도를 손가락을 집어서 촉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뒤집어 보고 좀 더 가까이 눈 가까이 가져와서 보기도 하시고요. 자,
저 밖에 빛이 이 금포도가 통과하는가 한번 비춰보십시오. 빛에다가 위에 이런데 형광등에도 좋고 안 그러면 저 바깥 창문에도 좋고 천천히 하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조급해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뭐 이런 시시한 일이라든가 따위의 생각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딴 데로 떠가버리더라도 우리가 다시 이곳에 금포도 쪽으로 마음을 데려오시고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자, 금포도를 귀에 갖다 대고 한번 비벼 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다른 쪽 귀에도 대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속도를 좀 달리하면서 비벼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하는 일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까? 비비면 소리가 납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알아차리십시오. 부드럽고 관대하게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금포도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오세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십시오. 서두름, 성급함, 실망감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금포도를 코 가까이 가져옵니다. 지금 무슨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지금 바로 이 독특한 냄새에 마음을 머물르세요. 냄새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도 말고 단지 냄새가 좋은지 불쾌한지 오직 그 냄새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자, 이제 금포도를 입 가까이 가져갑니다. 입 앞에 대시고 아직 입안에 넣지는 마세요. 자, 지금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침이 고이지 않나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고입니까? 혀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가능한 주의 깊게 입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세요. 자, 이제 금포도를 입안에만 넣으세요. 아직 씹지는 마세요. 그리고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씹기 전에 혀끝으로 금포도를 약간 움직여 보세요.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느낌은 어떠한지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지켜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생각과 판단을 그냥 놓아 보내세요. 오직 당신의 입안에서 금포도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직접적인 감각에만 마음을 챙기세요. 자, 이제 금포도를 한번 씹어보세요. 처음 깨무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맛이 어떠합니까? 달콤한지, 시끄러운지, 흙 냄새가 나는지, 신맛이 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맛이 나는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쫄깃한지, 씹을수록 맛이 변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변합니까? 입안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까? 씹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해서 마음을 챙기세요. 금포도의 맛과 씹는 동작에서 무엇을 알아채겠습니까? 금포도가 지금 어떻게 입안에서 사라져가는지 살펴보세요. 삼키는 것은 어떠한지, 입안에 남아있는 게 있는지, 씹어 삼킨 후에도 맛이 남아있다면 입안 어느 곳에 주로 남아있는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감각과 더불어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금포도를 또 손바닥에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금포도를 바라보세요. 그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이 금포도가 당신 앞에 오기까지 온갖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깊고 심각한 분석을 하지 마세요. 다만 금포도가 햇볕과 물, 바람, 대지의 영양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보살핌과 수고의 산물로서 지금 여기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포도밭에서, 포도나무 위에서 포도가 연걸고 익어서, 따서, 발려서, 포장되어서 시장에 출하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내 손 위에 올라온 이 포도 한 알. 여러분, 이 금포도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당신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실감해 보십시오. 자, 다시 우리가 금포도를 향해 천천히 주위를 돌려봅니다. 이 금포도는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금포도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보았거나 많이 먹어봤다 하는 관습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금포도는 처음으로 나와 만남입니다. 처음 금포도를 보았을 때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집중하세요. 그냥 금포도를 바라보고 촉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손가락을 짚어서 한번 촉감을 느껴보세요. 또 귀에 대고 금포도를 비비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입에 넣어서 씹어서 맛을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삼켜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에서 무엇을 알아채겼나요? 우리는 지금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머물렀음을 알 수 있었나요? 혹 당신은 지금 먹고 있는 금포도에 관계없이 어떤 생각이 떠올라지는 않았나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성급함, 지루함, 실망감, 의심, 또 다른 잡다한 생각이 나타나 있지는 않았나요?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알아차리고 스스로 너그러워지십시오. 마음이 헤매고 있고 이야기나 판단에 빨려들고 성급함이 일어나도 계시 마세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깨어있는 마음을 알아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연습을 거듭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참 나, 참 자기를 우리가 만나면서 현재 순간순간 풍성하게 우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7분 정도 했는데 아마 많은 것을 이렇게 새로운 걸 아마 이렇게 경험을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새롭지 않나요? 그렇죠? 네, 뭘 알아챙겼을까요?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하다. 그전에는요. 그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금포도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었죠? 그렇죠? 예전 금포도 먹을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무 쉽게 말이에요. 화내면서. 맞죠? 이렇게 먹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먹었죠? 그렇죠? 네. 예전에 화난 상태에서 먹으면요. 금포도 먹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이 금포도를 먹고 있지만 내 생각은 어디가 있나요? 그 나쁜 놈 새끼, 죽일 놈 새끼, 응? 씹어먹어도 못할 놈 새끼 하고 욕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찌 되느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것이 나와요. 그 분노의 상태에서 먹으면 우리 몸은요 오히려 깨어져요. 여러분 산삼 녹육을 한번 먹어보세요. 화난 상태에서 먹으면요 오히려 독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웰빙한 상태에서 우리 힐링바이오 이 음식을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이렇게 먹으면 어찌 될까요? 지금 효과에서 10배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뭘 먹을까? 환자들 생부터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뭐가 좋은가? 이거 생각을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뭘 먹지 않아야 될 것인가? 하도 농약이 많아가지고요. 예? 이거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먹을까 아니고 뭘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농약도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게 조금 먹어도요. 우리 몸 자체는 웬간한 걸 전부 다 이겨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또 어떤 거 한번 느껴보신가? 누구든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선생님. 이 조그만 것이 내 생명의 조각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조마탄 거 별까지요. 근데 이게 지금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그만 안에 뭐가 다 들었나요? 지금 대지의 영양분도 들어가 있고요. 바람도 들어가 있고 햇빛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에너지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다 먹고 있어요. 예. 또요. 네, 선생님.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생각도 못 해봤죠.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수고의 산물로 우리가 이거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하고는 깊은 연결,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네. 또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맛보고 먹었습니까? 맛도 신경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신은 딴 데가 있다 보니까요. 이게 맛있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 금방 했듯이 냄새하고 색깔도 보고 향기도 먹고 입에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씹을 때 완전히 맛이 다르게 느낄 수가 있죠.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먹으면서 지금 2알 드셨는데 좀 제법 많이 먹었다 기분 좀 안 드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2알 같으면 입에 그냥 씹지도 않았어요. 한 2-3번 씹으면 삼키고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먹으니까 제법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비만 클리닉에서요, 이 방법을 해가지고 먹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을 때도요, 조금만 먹어도요, 색깔 보고 이렇게 향기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생각하면서 먹으면요,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든든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부정적인 거 혹시 없었나요? 부정적인 생각 없었나요? 네? 어떤 게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있었지 않아요? 할 때 계속 좀 이게 손가락이 막 만지고 그 다음에 이래 하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거를 집에 넣을 때 좀 입에 약간 좀 끼꾸름한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예, 이 대장균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거 씻지도 않는 거 먹으면 되겠나? 또 이 캘리포니아산인데 이거 농약 이거 씻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 먹어도 되겠나? 이런 혹시 그런 먹을 때 좀 부담감 좀 있었지 않나요? 있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화가 나요. 그런데요, 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막 막 소리를 지르든가 아니면 화가 나면 하고 속으로 생겨버리든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화를 내는 순간에 아니면 참는 순간에 우리 몸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또 올랐구나. 아, 누구를 미워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막 화가 올라오고 있어. 이거를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몸의 화를, 분노를 지금부터 조절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놓치지 말고 지금 지켜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세계로 지금 제가 진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주 재밌는 여행을 지금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를 해보는데 우리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잘 안 되죠? 세상에서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이게 못 왔죠. 그렇죠. 교육받으러 왔다. 이것 자체는 벌써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다스리는 방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자, 혹시 여기 기독교인이 계시다 그러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날씨가 어떻고 오늘 내가 해야 되고 한참 하다가 보면 참 오늘 월말이지. 오늘 세금 내야 되는 날 아니야? 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 막 정신이 막 그거 한참 상하다 돈을 쓰고 하지 막상 하다가 참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엉뚱생각했습니다 하고 또 회개 기도를 좀 한다고요. 이래 하다가 조금 있으면요 덩어리가 또 근질근질해. 뭐가 다 됐나? 또 이 생각이 또 끌려가요. 그러다가 한참 또 있으면 또 엉뚱 생각했습니다. 가령 새벽에 기도한다고 한 30분 기도하는데 들어보면요 제대로 기도한 거는 한 5분밖에 안 돼. 나머지는 20분, 25분은 뭐하냐 이 생각 저 생각 끌리다 나가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나중에 오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 마음이 내 욕에 붙잡아 놓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잘 안 잡히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아주 좋아요. 제하고 지금 한번 여러분 실험을 시켜보드릴게요. 마음의 여행 지금 들어갑니다. 가장 편하게 앉아가지고 제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 TV에 보면은 TV에 보면요 그 북극에 얼음산 있죠. 얼음산. 거기 얼음산이 있는데 그게 백곰 두 마리, 허연 백곰 두 마리가요. 숙놈하고 암놈이 물속에 탁 들어갔다가 앞에 올라와가지고 얼음산 그게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있죠? TV 다 봤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부터 30초 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작. 생각하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다 같이 눈을 뜨세요. 자, 여러분 생각하지 마라 하니까 생각이 안 되던가요? 더 생각 더 되죠? 생각이 더 떠오르지 않던가요? 예. 여러분 이게요 유명한 백곰 실험이라는 건데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딱 잡혀 놓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면요 더 잡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할아버지가요 장롱에다가 꽃감을 넣고 손자들하고 얘기합니다. 이놈들 장롱 안에 지금 꽃감이 있는데 그거 빼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손자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다 보면은요 장롱 그 얘기만 안 했으면은 괜찮은데 장롱을 지나가다 보면은 꽃감이 보이는 거예요. 맞죠? 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맞죠? 그런데요 생각 안 하고 머리 흔들어 봐도 자꾸 내 생각나. 그런데 가령 암 환자분들은요 암 환자들은 생각 기본 생각이 어떤 게 하면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암은 죽었다. 암 걸리는 순간에 난 죽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잡혀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요 웃음 치료 하고 계속 막 웃고 신나게 했어요. 웃으면 뇌도 속는다 해가지고 전부터 막 그렇게 시큰 웃었어요. 그런데요 시큰 웃었을 때까지는 이제 몸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또 떠오를까요? 아이고, 내 암 환자 맞지? 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왜 이 짓 하지? 더 슬퍼요. 여러분, 피에로의 슬픔이라고 알아요? 이 피에로가요, 앞에 무대 광대같이 하다가 사실 무대 뒤에 나가면요, 울고 있어요. 그게 피에로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환자들은 그러세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막 하지만은 깊은 무엇이 가운데, 뿌리 깊은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여기서 웃는다 해가지고요, 그게 근본, 이게 머리에서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의 이 무엇이 가운데서부터 잠재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것일까? 자,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이 한번 생각에 딱 피를 꼽히지면요, 이게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을 잡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한번 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 평생토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모두 서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시고요, 다 하세요. 이거는 실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서 여러분 평생 오늘 이 순간 한 30초 동안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요,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만큼 이 실험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다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과 망상, 잡념이 떠오르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를 지켜봅니다. 자, 어떤 망상이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걸 지켜보는데, 마치 고양이가요, 쥐구멍 앞에서 탁 톡을 쉬고 지켜보는 것처럼 내 지금 머릿속에 어느 구석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딱 지켜봅니다. 자, 한 20초 동안 여러분들 해보는데, 딱 지켜보는데요, 어떤 망상이 혹시나 떠올랐다 그러면 손을 살짝 들고 내리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고양이 눈처럼 딱 지켜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다 같이 눈을 뜨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50분 계시는데 지금 손 드시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는 백곰을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이 더 떠올랐어요. 근데 내가 어떤 놈이 지금 떠오르는가 하고 탁 지금 내 망상이나 생각, 잡념이 떠오르는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떠올랐던가요? 안 떠올라요? 네? 올랐어요. 네. 지금 우리 대부분은 아까 손 안 들었었어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딱 똑 지켜보면은 안 떠올라요. 마음이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다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자꾸 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몰입이 돼가지고 몰입이 되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지만은 자꾸 집에 생각이 나고 자식 생각 나고 자꾸 딴 데가 있으면은 마음이 분산되죠. 이거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지금 제가 20초가 아니고 30초를 시간을 했어요. 그런데도 또 오르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요,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이 떠올랐던 것이 그 생각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 나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요, 망상이 내가 아니에요. 뭐가 나냐 하면 조금 전에 고양이 눈처럼 어떤 놈이 떠오르는가 하고 다 지켜보았던 그 눈, 이해가세요? 고양이 눈 있죠? 고양이 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만나본 그 순간입니다. 지금은 저 이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그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고양이 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고 딱 지켜보고 있던 그 눈, 그게 바로 나의 눈이에요. 나의 눈. 여러분 오늘 요 나의 눈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근데 요 눈이요, 지금은 이게 뭐야? 여기 나의 눈이구나. 요것에서 이제부터는요 개발을 했어요. 어떻게 개발한가면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화가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는 거를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의 눈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어요. 내가 막 화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예전 같으면요, 순간적으로 막 자식은 하고 막 화를 내지 말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고 있네? 여기까지 올라왔네? 얼굴이 좀 화끈화끈거리고 있어? 귀가 뻣뻣해? 심장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고 있어? 요거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볼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이거를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내 자신을 다스릴 수만 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여러분, 제일 약한 사람은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고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지금 움직이지 딱 지켜보고. 이때부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어떻게 조용히 돈 벌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돈 별로 관심 없는 분이시네.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없고요. 모든 여러분 CEO 있죠? 세계 유명한 CEO들은요, 전부 다 이런 명상,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막 연설할 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을 딱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야구 운동선수, 요즘 시카고의 이름 누구야? 우리나라 선수 있잖아요. 추신수 보니까 요즘 막 해가지고 떨어졌어. 요즘 보니까 걔가 이렇게 보니까요, 항상 야구 선수 뒤에는 누가 이렇게 해주냐면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컨트롤해줘요. 마인드 컨트롤해줘요. 근데요, 예전에 박찬호 뒤에서 했던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근데요, 박찬호도 굉장히 사람이 여성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변동이, 이게 마음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이거를 자기 마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구를 뿌릴 때 있죠. 그게 6만 명의 관중이 다 하는 가운데 마운드 한가운데 써가지고 던지다 생각을 해보세요. 긴장하면요, 손이 이게 딱 굳어가지고요, 이게 안 펴진대요. 근데요, 이거를 뿌릴 때요, 어떤 때를 보면요, 던질 때가 없대요. 땅한테 붙을 수가 있으면요, 어디 던져줄지 안 보인대요. 그러면 두근두근 하다 보면 이게 조율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때 자기 마음을 탁 가지고 호흡을 하고 마음을 조절해 나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여간 가령 타자도 옆에 서가지고 있으면 긴장한 상태에서는요, 딱 서가 있으면 이게 안 보이. 공이잖아요. 뿌리 오는데 얼마나 150 달려오면요, 이게요, 총알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공이 안 보여요. 근데 또 기다리면 쭉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 쓰고 호흡을 다 하고 그 딱스가 있으면요, 명상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 딱스가 있으면요, 공이 이게
요만한 게 아니죠. 어떤 때는요, 뚫뚫뚫뚫뚫 흘러오는데 슬로우 비디오 같이 들어오대요. 그러면요, 때리는 순간에 쫙 하는 그 느낌은 전율을 느낀대요. 어떤 사람은요, 요만한 게 아니고 수박등이 같이 크게 보인대요. 다 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거 여기서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아주 중요한 가지. 자,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자, 먼저 어깨 좀 놀으시죠. 지금 이제 이 프리즈 프레임이라고 프리즈 프레임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프리즈란 말이 뭐예요? 제가 이거는 제 무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평생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 이게 프리즈 프레임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평생 병 한 번 없이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요, 여러분 99세까지 살더라도 빌빌거리고 살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뭔가? 병 없이 사는 방법이에요. 또 병이 왔다 그러면 빨리 병 낫게 하는 방법. 이게 바로 프리즈 프레임입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소개할게요. 자, 프리즈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용어가요, 영화 용어예요.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찍을 때, 그럴 때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프리즈란 말은 얼린다는 뜻이에요. 얼린다. 아셨죠? 프레임은 어떤 상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상태를 순간적으로 얼리는 거. 여러분 그 CF 촬영 같은 데 이래 보니까 이 차들 지나가다 갑자기 딱 멈추는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고 이렇게 딱 멈추는 게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멈추는 거 맞죠? 요게 바로 영화 용어의 프리즈 프레임이랍니다. 가령 영상을 찍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컷! 해야 되죠? 요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것은 평생 여러분 병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이게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 여러분 화내는 순간에요, 우리 몸의 모든 상태는 깨어져요. 몸이 점점 나빠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좋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화를 낸 손에 팍 깨져 버려요. 또 안 가려 어쩌다 하다가 툭 깨져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는 점점 나빠지지 않고 항상 되다가 또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참든가 안 그러면 분노를 억눌러 뿌리든가 안 그러면 화를 터뜨리든가 이런 순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프리즈 프레임인데 첫 번째 컷입니다. 컷. 자, 여러분 가령 내가 화가 났어. 그 순간에 우리 대체 보면요, 목이 뻣뻣하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고 침 바짝바짝 마르고 몸이 긴장하고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순간에 그대로 나가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컷 해가지고 내 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심장이 벌써 벌벌벌 뛰고 막 이래요. 근데 요거를 첫 번째 컷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게 뭔가 하면요, 호흡 2번을 하는데요. 여러분 호흡 식자를 보세요. 호흡 요거는 뭔가 하면요,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심이야. 맞죠? 호흡 식자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 몸하고 마음하고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호흡을 아세요? 여러분 화날 때 호흡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우리 화를 잘 못 내시네. 제가 한번 화낼 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죠? 맞죠? 화나면 사람의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래 호흡을 하면 저 사람 좀 화냈구나, 화나고 있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래면 호흡이 어찌 될까요? 아니지. 놀래 보세요. 시작. 맞아요. 하고 호흡이 멈춰요. 숨이 멈춰요. 그럼 저 사람 좀 놀래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근데요, 그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하고 호흡은 마음하고는 딱 연결되는 게 호흡이에요. 근데 가장 호흡 가운데서 건강한 호흡이, 스트레스 가장 없는 호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호흡요? 네, 갓난아기가 있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젖 한 통 빨아먹고 그리고 엄마 무릎에 딱 안기가 잠자는 거 봤어요? 걔는요 정말 스트레스 없는 호흡을 할 거예요. 얘가요 지금 인공하기 힘들어요? 없죠? 걔가 지금요 돈 벌어 와야 돼요? 그것도 없잖아요. 걔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어나요. 그 아이의 호흡을 딱 보면요 정말 어떤 호흡인가 하면 가장 세상에서 웰빙한 건강한 호흡인데, 그 애는요 호흡을 딱 보면요 한 개도 표가 없어요. 단지 아랫배 벽 밑에 고개에서 볼록 볼록 볼록. 요거만. 어떤 때는 엄마들이요 얘가 숨쉬나 안 쉬나 싶고 걱정이 돼가지고 본다니까요. 그런데 숨소리도 안 들려요. 딱 한 가지 배만 볼록 볼록. 요거예요. 요게 무슨 호흡이냐? 요게 복식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태어날 때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 없는 이 호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공하게 돼서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하니까 심적 올라가지고 이 호흡이 가슴 호흡을 시작합니다. 벌럭벌럭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건강한 호흡을 위해서 빨리 이 호흡으로 좀 거꾸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때는 프리즈 프레임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 호흡을 하기보다는 끝까지 마시고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을 긴장하면요 빨리 우리 몸에서 반응이 올라오기를 주인님 긴장했어요. 빨리 푸세요. 긴장 푸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한숨이 후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 몸이 긴장했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때 빨리면 내가 빨리 컷 하고 난 다음에 후 하고 끝까지 마시고 끝까지 내뱉어야 돼요. 요거를 몇 번 하는가 하면 몇 번요? 2번 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요 여러분 호흡을 마실 때는 긴장이 모르지만은 하고 끝까지 쫙 풀 때는요 모든 긴장이 쫙 풀려버려요. 주먹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자 꽉 쥐세요. 내 들이마실 때 하고 내 뱉을 때 하고 어떨 때 이 주먹이 쫙 풀리는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시작. 자 어때요? 내쉴 때는 저절로 풀리지죠? 그렇습니다. 이완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어서 끝까지 긴장했던 몸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해가지고 두 번 하게 되면요 몸이 싹 풀리면서 화가 났을 때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소리가요 이봐 뭐야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가지만은 두 번을 차 하고
하고 나면요 소리가 벌써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보 이렇게 나가요. 화가 벌써 반으로 확 줄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부장 때문에 오늘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딱지 하나 또 먹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또 오늘 마누라한테 또 오늘 또 탁 그리고 앉았죠. 그러면요 사람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럼 바로 대부분 사람들은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여보 당신 뭐야 집에서 뭐야 했어 뭐 이렇게 바로 나가지만 그러나 뒷문에서 그 마누라 얼굴 딱 보고 났다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컷 내 속으로 컷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메모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호흡을 2번을 싹 하고 나면요 소리가 벌써 여보 아니에요 여보 왜 이래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나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억의 사진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거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살짝 한번 늘 갖고 있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있어요? 있죠? 그거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네. 있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가자. 내가 이거 뭐 돈 없지만 시간이 있어. 그래서 내려가는 가면 전부 다 미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2주간을 그냥 미국 동부 서부로 그냥 배낭 메고 왔는데 어디 가니까 제일 속이 시원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있죠? 가봤어요? 꼭 가세요. 이야 나이가라 폭포 확 떨어지는데 거기 가니까요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다 풀고 왔어요.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우리 애들하고 깔깔 웃고 그냥 했던 그 머리 그 장면은 머리에서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살짝 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게 뭔가면요. 여러분의 심장 아니면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하나님 좋아요. 이 심장에다가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에는요 화가 이만큼 나 있을 때는 호흡을 하기 전에는 심장의 소리를 들어도 심장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호흡을 해가지고 2번을 딱 다운시켜 놓으면요 조용히 심장에다가 살짝 물어봐야 돼요. 오늘 저 사람 왜 저래요? 왜 저리 화났어? 한번 물어보면요 심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기독교에는 심장에 보면은요 이게 심장 조율세포라고 하나님의 성소라는 게 있어요.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이 전기를 계속 고정적으로 팍팍팍팍 넣어주는 그 자리가 보통 의학에서는 이 신의 성소라 해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관장하는 그 장소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 같으면요 종교학교 때 가면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에서 오던 소리 기독교인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심장 갖고 있으니까 심장에다가 살짝 물어보면요 심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너 때문에 화낸 게 아니고 오늘 집에 무슨 일 있는가 봐. 물어봐. 이렇게 딱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요 여보 당신 얼굴 왜 그래? 오늘 집에 분위기 왜 이래? 예전 같으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호흡을 안 하면요. 근데 호흡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호흡 안 하면요 여보! 바로 첫 번째 바로 여기 나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호흡을 딱 하고 나면 여보 오늘 어떤 일이야? 그러면 여보 오늘 우리 애들이요 유리를 깨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보 괜찮아. 애들 때는 유리 깨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런 애가 더 잘하는 거야. 하고 오히려 하면요 오늘 집안 오늘 부부 싸움이 나든가요 오늘 집안 축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프리즈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프리즈 프레임 할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다니다가 누가 화가 올라왔다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가지고 화났다 그런 순간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컷! 하는 거예요. 컷!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하고 두 번을 호흡을 하세요. 깊게 끝까지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하라고요? 사진 빼고 마지막으로 심장에도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심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요 화가 나는 게 싹 없어져요. 여러분 요게 바로 프리즈 프레임. 요거를 항상 여러분 평생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내가 화났다 그러면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그 다음에 심장에 묻고 그러면 평생 병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기서 1, 2, 3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컷이 제일 힘듭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이것만 몇 번 훈련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암도 걸리지 말고 심장병도 걸리지 말고 화나다가 넘어집니다. 뻥 터져요. 절대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혈압, 당뇨 전부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내 프리즈 프레이. 내가 항상 내 스스로를 화를 알고 그다음에 빨리 컷 이렇게 해나가셔야 되죠. 아셨죠? 예. 자,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컷. 손을 다 밀어보세요. 손. 자, 이걸 하는데 컷 합니다. 알겠죠? 컷 하는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컷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정도 해가지고 잘 기억날까요? 확실하게 컷 해야 돼요. 내 모든 마음과 내 깊은 데 마음까지 전달해가지고 나는 이제 화나면 무조건 컷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심장을 탁 호흡을 내 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몸을 다스려 야겠다. 알겠죠? 네. 자, 다 같이 손 내밀었어요. 자, 확실하게 내 마음을 온 깊은 데 마음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컷입니다. 시작! 컷!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컷입니다. 네.